도함수 활용 3번입니다. 도함수 활용 2번 할 때보다 할 말은 좀 더 적을 것 같아요. 개념 쪽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뭘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그래서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게 fx equal 0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할 거거든. 근데 fx가 0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을 갖다 곱한 게 0인 것이기 때문에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만들어지는데 그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사실은 왼쪽에 있는 저 식을 y는 의 형태로 만들자면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x축과 만나는 거냐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의 요 값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과 3이 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fx equal 0의 실근은 정확히 구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해야 되겠지만 그냥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만 물어본다면 y는 fx를 좌표평면에다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확한 실근을 구할 수 없을 때 대략적인 실근의 개수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하고 g가 같습니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면요. fx하고 gx가 같다는 건 한쪽으로 넘겨서 f 빼기 g가 0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f 빼기 g를 hx라고 설정한 다음에 hx equal 0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의 것과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부등식에다가 활용하는 거.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 구간에서 뭘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 그 제일 작은 값을 구했을 때 그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면 주어진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도 gx를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f 빼기 g를 라지 fx라고 치환하고 나면 그 라지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결론을 내리면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방정식의 실근과 부등식의 증명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다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미분을 때려서 증가와 감소의 변화를 조사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판정해서 결론 내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개념들이 하나 나올 건데 이겁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위치가 있을 때 위치를 미분을 때리면 뭐가 만들어지고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을 때리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위치에서 속도를 만드는 방법은 위치를 미분하는 것이고 속도에서 가속도를 만드는 방법 역시 속도를 미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속력은 뭐였냐면 절대값 속도였습니다. 속력은 스칼라고 속도는 벡터거든요. 벡터는 방향성을 인정하는 거고 속력은 스칼라는 방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학원에 올 때 예를 들어서 80km/h의 속도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집에 갈 때 내 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80km/h의 속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갈 때도 80, 올 때도 80이었다는 거는 사실 속도가 아니라 어떤 개념이다? 속력이다. 속력의 개념을 생각한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뭐만 갖다 붙이면 절대값만 갖다 붙이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데 이 속도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똑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 원래 출발한 지점에서부터 위치가 훨씬 더 빨리 변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식을 미분하게 되면 항상 뭐가 튀어나오는 거냐면 변화율이 튀어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제일 아래쪽에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어떤 시각에 대한 길이의, 넓이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변화율 구하는 거는 뭘 때리면 된다고? 미분 때리면 된다고요. LT라고 하는 t에 관한 식이, 그 길이에 관한 식이 있다면 L'T를 만들면 길이를 미분하면 길이의 변화율이 나오고 넓이 S에 관한 식을 미분을 때리면 S'T는 넓이의 변화율이 나오고 부피 V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미분을 때리면 뭐가 나온다? 부피의 변화율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변화율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뭘 때려서 계산해라? 미분을 때려서 계산해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미분을 때리겠습니다. 1번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k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왼쪽에 있는 식을 fx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자. 그 fx 이퀄 제로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f를 뭐 할까요? 지금부터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얘는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하고 x축이랑 0과 2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f'x라고 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이랑 저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f'에 대해서는, 도함수에 대해서는. 왜냐면 f'의 부호의 변화를 통해서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할 거니까. 그래서 이 yfx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적은 없지만 x 이퀄 0에서 극되고 x 이퀄 2에서 극소가 되는 그러한 함수인데 근데 그 fx 이퀄 0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x축이랑 두 번만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f0가 0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f2가 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f0가 0이거나 f2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상수 k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십시오. 그것들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더해서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오케이? 2번으로 갑니다. 자, 방정식이 하나가 있는데 몇 차 방정식이냐면 3차 방정식인데 그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양근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 주어진 방정식은 실근을 몇 개 가져야 된다? 3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양근 하나, 양근 2개, 음근 하나.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우선은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주어진 식을 fx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x 이퀄 0이고 얘를 갖다가 지금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x고 인수분해 또 가능하죠. 3x로 묶어주면 3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0과 1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부호의 변화가 무조건 풀이 되는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가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x 이퀄 0 그래서 얘가 x 이퀄 1 그리고 우선은 실근이 3개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실근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0에서의 함수값, 극대값은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1에서의 함수값, 극소값은 0보다 작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겠지. 근데 문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다. 그 서로 다른 세실근이 그냥 실근 갖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음근이고 두 개는 양근이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저 핑크색 동그라미는 음수인 x값이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오른쪽 두 개는 양수인 음수값이 나오는 게 맞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두 개 조건만 계산을 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을 시켜요. 근데 그게 대체 왜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도 결론이 그렇게 내려지는 것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는 이 y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y축이 x 이퀄 제로잖아요. 맞습니까?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양수고 왼쪽에 있는 녀석은 음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미 x 이퀄 제로에서 극대를 가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한 개는 음근, 두 개는 양근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장을 받았었던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x축의 위치를 우리가 y축의 위치를 정확히 세우고 그걸 통해서 보호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번이었고요. 3번. 주어진 방정식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이번에도 x축이랑 몇 번 만나야 돼요? 3번 만나야 되지. 근데 위에 있는 문제들이랑 다른 거는 우변에 뭐가 있어? k가 있잖아. 그래서 는 k를 놓고 왼쪽에 있는 함수하고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위치 관계를 위아래로 움직여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거는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한쪽으로 넘겨버립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k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으로. 그래서 얘를 만약에 fx라고 부르도록 한다면 어쨌든 그림을 갖다 좀 그려봐야 되니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 얘는 3x로 묶어주면 3x 곱하기 x 마이너스 4고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0과 4에서 만나고 그래서 얘가 풀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해 주어진 함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x 이퀄 제로에서 극대가 되겠죠. x 이퀄 4에서 극소가 될 겁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x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번에도 원래 있었던 저 f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거냐면 f0는 양수, 그 다음에 f4는 음수라고 하는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인 k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높아짐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기 쓰고 있는 요 콤마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는 이고입니다. 이고. 그래서 f0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f4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에만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다음으로 갑니다. 4번입니다.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6x와 y는 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걸 생각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방식은 얘와 얘가 만난다는 이야기는 두 개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6x와 x 더하기 k가 같다. 귀찮다. 한쪽으로 넘긴다.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7x 마이너스 k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을 생각을 하고 이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좌변에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27x 마이너스 k한테 없었던 fx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f를 갖다가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7이고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3과 3에서 만나고 부호의 변화는 풀, 풀.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x가 3일 때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커야 하고 f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작아야 하는 것이다. 극대값이 0보다 크다, 극소값이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5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4차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왼쪽에 있는 4차식이 있어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를 fx라고 했을 때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fx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 실수 전 범위에서 저 4차 함수의 최소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다른 부분들에서는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저 fx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미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4로 묶었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x-a하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쪽에서도. 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판별식을 써서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봤을 때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f'x의 대략적 개형, 다시 말해 부호의 변화를 조사하는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지금 이 f'x는 그림이 대충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거예요. 이렇게 4 곱하기 x-a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풀이니까 원래 했던 f라는 함수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a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fa는 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8이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48이 최소값인데 걔가 0보다 커야지만 주어진 f라고 하는 함수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48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저 4차 부등식을 다시 한번 풀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4차 부등식을 이제 풀 때 귀찮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a 4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은 거고 인수분해하면 a제곱 더하기 4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것이고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a제곱 더하기 4 a 더하기 2 a 마이너스 2 세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은 건데 앞에 있는 a제곱 더하기 4는 무조건 양수니까 이건 역시 결국에 이 부등식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만 보시면 되는 거냐면 이 뒤쪽에 붙어있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최종적으로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5번처럼 실수 전체의 범위가 아니라 3보다 크다라고 하는 x값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범위를 좀 한정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3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한쪽으로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주어진 범위에서
왼쪽에 있는 함수에 뭘 구해야 될 거냐면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죠. 얘를 또 이름을 붙여줍시다. 이름을 붙인 함수는 앞에 있는 문제에서도 다 뭘 했습니까? 미분을 때렸죠. 미분을 때리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부호의 변화를 조사하여 함수의 증가하고 감소를 알아보려고. 그래서 보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0과 2에서 만납니다. 풀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x가 0일 때 극대고 x가 2일 때 극소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3보다 큰 쪽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요쯤 어딘가에 3,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녀석이 있어서 저 초록색 부분들, 그러니까 3보다 큰 부분만 우리가 문제 속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얘가 저 초록색 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만 만족하면 되는 거냐면 f에다가 x 대신에 3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 범위가 x가 3보다 큰 거였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일부러 과도하게 잘 표현을 해놨는데 3에서 빵꾸 뚫려 있죠. 그러니까 3에서의 함수값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3에서의 함수값 자체는 뭐가 성립해도 상관없다? 등호가 성립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우리가 f라고 설정했었던 이 함수에 x에다 3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는 k값의 범위를 구하여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또 같은 이야기예요. 닫힌 구간 0,3에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항상 성립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냐면 우변에 있는 것들을 다 반대로 넘겨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날아가 버렸고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더하기 k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함수를 만약에 fx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고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표현되고 f'x를 만든 이유는 이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을 통하여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x가 1일 때. 근데 문제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닫힌 구간 0,3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다. 그리고 걔가 그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닫힌 구간 0, 3에서의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0에서부터 3까지라고 했는데 왼쪽이 x가 0일 때고 오른쪽이 x가 3일 때이기는 한데 0에서가 더 위로 올라갈지 3에서가 더 위로 올라갈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려면 f라고 하는 함수에다 갖다 직접 집어넣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둘 다 k 더하기 1이 나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x값의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0에서가 위에 있는지 3에서가 위에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오직 최소값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래서 f1이 1-3 더하기 k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여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7번이었고요.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개념만 알면 문제는 되게 쉬워질 겁니다. 8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뭐가 나왔냐면 위치가 나왔고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치 xt는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6t에서 x 프라임 t를 만들면, 그리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얘가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6. 그 다음에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가속도를 6t-10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점 P가 두 번째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 그래서 원점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XT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T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6이고,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면 T-2, T-3이 제로니까 T가 제로 또는 T가 2 또는 T가 3일 때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떤 시점이냐면 두 번째로 원점을 통과하는 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한 xt가 0 되게 만들어주는 t값 중에서 두 번째 값은 2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원점을 출발했죠. 언제 출발하겠니? t가 0일 때 지금 현재 시점에 출발할 거 아니야. 과거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고. 맞습니까? 그래서 t = 0는 출발했을 때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원점 통과, 두 번째로 원점 통과. 그래서 두 번째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t가 얼마일 때가 돼야 되는 거냐면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면 a3이 되는 거고, 18-10이니까 가속도 값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패턴은 무조건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의 패턴을 이용해서 문제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위치식이 나왔잖아.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번에도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얘가 xt니까 vt는 x't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0t 마이너스 3이 되고, at는 속도 미분하는 거니까 v't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6t 더하기 10이 되겠죠. 근데 어떤 시점이냐면 점 P에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생각을 해보세요. 수직선상에 원점에서 출발한 민준이가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운동 방향을 바꿀 거예요. 뒤로 간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속도가 얼마였을까? 0이었겠지. 왜냐면 앞으로 가다가 멈추고 뒤로 가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뭐가 바뀌었을 거냐면 앞으로 갔었는데 뒤로 가게 됐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고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겠죠. 왜냐면 속력이 아니라 벡터인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플러스면 앞으로, 마이너스면 뒤로 가는 거니까. 가속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저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0t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vt가 첫 번째로 운동 방향, 그러니까 부호를 바꾸는 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거 인수분해 보면 3t랑 t, 그 다음에 3하고 1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갖다 붙여서 9t, 1t, 가운데 플러스 10t.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t 더하기 1과 t 마이너스 3의 곱으로 표현되고,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위로 볼록한,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t가 3분의 1일 때 하고 t가 3일 때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vt가 0이며 그 점의 좌우에서 vt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t가 3분의 1일 때가 한 번 있고 3일 때가 한 번 있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언제냐면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니까 그 순간은 처음에 나왔었던 t =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건 a 3분의 1을 구하라는 거고, 집어넣으면 답은 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8번, 9번 문제 모두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실생활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다뤄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제동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끼 이거 말합니다. 어쨌든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가지고 차가 갑자기 한 번에 빵 멈추는 게 아니라 일정 거리를 가고 멈추잖아. 그 이동하는 거리를 여기는 요 XT로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다시 말해 브레이크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운동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어떻게 돼야 된다? 우선은 멈춰야 되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정지할 때까지, 정지한다는 이야기도 결국 속도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어쨌든 그 이동한 거리, 위치에 관한 식이 저렇게 주어져 있으니 쟤를 미분하는 거예요. x'(t). 위치 미분하면 속도일 테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9-t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정지할 때까지 9-t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t가 얼마예요 그러면? 9일 때. 멈추겠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x9를 구하는 거다. 99, 8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99, 81 계산하면 2분의 81 40.5m를 브레이크를 밟고 난 이후 움직인다. 그 얘기는 적어도 40.5m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앞에 있는 차와 부딪히지 않고 멈출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눈 되게 많이 오는 날 차 타본 적 있어요? 옛날에 그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차 타고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잖아. 근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노면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이 마찰력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신호등이 있는 걸 알고 한참 뒤에서부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안 멈추는 거야. 진짜 미치겠어. 막 차가 흔들리면서 막 다가가는데 앞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거든. 내가 그 사람을 치고 싶은 게 아닌데 차가 멈추질 않아요. 오, 진짜 잘못하면 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가다가 진짜 요 정도 앞에서 멈춘 것 같아요. 굉장히 끔찍한 기억이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하여튼 브레이크를 잘 밟으셔야 됩니다. 11번.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 10m/s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 후의 높이가 h일 때 h는 저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는 위치가 아니라 높이를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30m 높이의 건물에서 10m/s로 쐈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니까요. 30m 위의 건물에서. 어쨌든 높이가 위치가 되는 거고, 얘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내가 최대한 힘을 줘가지고 위쪽으로 쐈는데 중력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결국 아래로 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던지는데 그걸 원래 생각하던 수직선의 앞뒤의 개념이 아니라 위아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로 올라가는 건 속도가 플러스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반대로 오는 거니까 속도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최고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그때부터는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겠죠. 속도의 부호가 변할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HT를 미분을 해가지고 VT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10-10T가 0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때가 T가 1일 때겠죠. 그래서 그때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구하자는 거는 H에다가 T 대신에 얼마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1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12번.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공 모양의 고무풍선에 물을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씩 증가할 때 2초 후에 고무풍선의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피 변화율을 구하려면 뭘 때려야 된다? 미분을 때려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공 모양이니까 뭐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긴 그 구 모양의 어떤 공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9는 뭘 가지고 있을 거냐면 이렇게 반지름을 갖고 있을 텐데 그 반지름이 처음엔 3이고 매 초 1씩 증가하는 거니까 원래 3이었다가 1초가 지나면 4, 2초가 지나면 5, 3초가 지나면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초가 지나면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 플러스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부피 vt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긴 9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1번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두 번째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기억나? 건널비 지수 뭐였는지 기억나니? 외우세요. 4 파이 r 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부피가 3분의 4 파이 오이 잘못 썼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은 3 플러스 t인 상태니까 그걸 가지고 3분의 4 파이 곱하기 3 플러스 t 세제곱의 형태를 만들었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2초 후 고무풍선의 부피 변화율 v 프라임 2를 물어보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 변화율 물어보면 무조건 뭐 때리라고? 미분 때리라고. 그래서 저 부피식을 미분을 하는 거야. v 프라임 t에 관한 식으로. 3분의 4 파이는 상수니까 그냥 내비두고 3 더하기 t의 세제곱은 3 곱하기 3 플러스 t의 제곱에다가 속미분하면 1 여기는 요 식에다가 t 대신에 2만 갖다 집어넣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